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555. 자, 15번이에요. 자, 한국화학은 만 개의 원료를 투입 가공하고 하나의 분리 시점에서 A, B, C 세 가지 제품을 분리하여 추가 가공한답니다. 자, 결합원가는 총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배부할 것이냐.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림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이번에는 분리점에서, 자, 세 가지 제품으로 분리된다. A 제품, B 제품, C 제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원가는 총 얼마 들어갔어요? 자, 총 1,000만 원이 들어갔네. 자, 여기까지 들어간 원가는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는 배부 기준이 뭐냐? 순실현가치법이래요. 자, 그럼 먼저 4,000개, 생산량은 4,000개, A 제품은. 그 다음에 B 제품은 2,500개. 자, 그 다음에 C 제품은 3,500개. 자, 그럼 이제 최종 판매 금액은, 자, 5,000원, 만원, 8,000원. 자, 얘는 5,000원, 얘는 만원, 얘는 8,000원. 그러면 판매 가격이 나왔죠. 자, 판매 가격은 얘가 2,000만 원이고, 자, 얘는 2,500이고, 자, 얘는 2,700이죠. 자, 3,500개 곱하기 8,000원 하면은 2,800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제품을 추가 가공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B 제품의 추가 가공비는 500. 자, 그 다음에 C 제품의 추가 가공비는 1,800.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최종 판매 금액에서 추가 가공비하고 판매 비용을 뺀 건데 판매 비용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500을 빼고, 자, 여기서는 1,800을 빼면, 자, 얘는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요게 순실현 가치죠. 자, 얘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1,000만 원. 그러면 논고자 하는 금액은 결합원가 10,000원을 요 비율로 논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계산하는 방법은, 자, 1,000만 원 곱하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250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00이 되겠고, 자, 얘는 25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자, 계산 과정.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 B 제품의 개당 단가는 얼마니에요? 자, 우리 B 제품은, 자, 여기가 500만 원인데 추가로 5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자, 얘 제조원가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2,500개. 그러면, 자, 나눠주고요. 1,000만 원을 2,500개로 나눠주면 한 개당 단가는 4,000원.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주식회사 한국은 A와 B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자, 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자, 무조건 요거 그림만 먼저 그려서 그림대로 따라가세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제품을 만든다. A와 B.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A는 800개, B는 400개가 나왔어요. 자, 얘는 800개가 나왔고, 얘는 400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추가 가공비는 24만 원에 36만 원. 얘는 24만 원. 자, 얘는 3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A의 판매 가격은 개당 750원이고 B는 개당 1,500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750원. 그 다음에 얘는 1,500원.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판매 가격은 750원 하면은 얘는 6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도 60이 나오네요. 자, 400개를 1,500으로 곱하면 60. 자, 그러면은 무슨 법인지를 봐야죠. 자, 여기까지 들어간 게 결합원가인데 지금 결합원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요? 추가 가공비 24만원. 자, 여기서는 추가 가공비가 36만원. 그러면 여기는 36만원이고, 자, 여기는 24만원입니다. 그러면, 자, 총 결합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요거하고 두 개 더한 게 60만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27만원이 결합제품 A에 배부됐대요. 그러면 요게 36만원인데, 이렇게 나온 게 27만원이다. 그러면 요게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얘로 나눠주면 돼요. 27만원 자 나누기 36만원 그러면은 총 결합원가는 45만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45만원 곱하기 자 요거예요. 60분의 36 하면은 27이 되고, 자, B 제품은 60만원분에 24만원 이렇게 배부하면 되죠. 그러면 45만원 곱하기 24 나누기 60 하면은 얘는 18만원이 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결합원가는 45만원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17번. 주식회사 한국은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고, 자,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상대적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고, 자, 그럼 먼저 또 그림 그리시면 되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A 제품은 2,000개, B 제품은 5,000개. 자, 얘는 2,000개, B는 5,000개. 자, 그 다음에 단위당 추가 가공비가 얼마 나왔어요? 2,000개인데 100원씩 들어가네요. 그러면 추가 가공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얘는 추가 가공비가 20. 자, 얘는 추가 가공비가 40이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생산량이 2,000개인데 자, 추가 가공비는 단위당 100원. 자, 그래서 20만 원. 그 다음에 B 제품은 5,000개인데 추가 가공비가 80원. 그러면 40만 원. 자, 그래서 요거에 나왔고, 여기까지 들어간 결합원가는 35만 원이 나왔고, 자, 그럼 요거를 판매 가격으로 해봅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0원에 160원. 요거는 400원, 요거는 160원. 그러면, 자, 우선 A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은 2,000개에 400원 하면은 80만 원. 자, 얘도 80만 원이죠? 5,000개 곱하기 160원. 그러면 얘가 80만 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빼줘야 돼요? 추가 가공비하고 판매 비용을 빼라 그랬어요. 자, 판매 비용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판매 비용. 자, 판매 비용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끝. 그러면 여기서 끝내세요. 그러면 여기는 60. 자, 여기는 40. 그러면 35만 원 곱하기
자, 60 나누기 100 아니면 60% 40%죠. 그러면 35만 원에 60% 그러면은 얘는 21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14만 원이 되겠죠? 자, 35만 원 곱하기 40% 하면 돼요. 그러면 14만 원.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품 A의 매출 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21만 원인데 추가로 2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41만 원을 들여서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60만 원에 파는 거예요? 80만 원에 팔았죠? 자, 판매한 게 80. 자, 따라서 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제품 A의 이익은 39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B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얘는 14만 원인데 추가로 4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54만 원이 들어가서 얼마에 팔습니까? 80만 원에 판매한 거죠. 자, 그러면 26만 원이네. 자, B는 26만 원이 매출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 결합원가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순실현가치법이다. 자, 순실현가치법은 최종 판매 금액에서 추정되는 판매 비용과 추가 가공비를 뺀 금액. 자, 추가 가공비하고 판매 비용을 빼는 건데 판매 비용이 없으면은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결합원가 문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58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원가 추정과 CVP 분석. 자, 요 정도는 우리 주관사 시험에 좀 잘 나오고 나오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기본서에서 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원가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주택가이사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고저점법. 요게 가장 잘 나와요. 뭐 그 외에 뭐 학습곡선법이라든지 회귀분석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고차원적인 거는 우리 주관사에 안 나옵니다. 그냥 고저점법만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저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써 있어요. 고점, 저점. 자, 고점과 저점에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고저저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는 조업도가 되고요. 자, 위에는 원가가 돼요. 그래서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 발생한 원가와 가장 조업도가 떨어졌을 때 발생한 원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변동 원가를 구해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거기 보시면 자, 559 주식회사 한국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전력비를 추정하고 있다. X1년도 월별 전력비와 기계시간에 근거한 원가 추정식에 의하면 전력비의 단위당 변동비는 기계시간당 4원이래요. 자, X1년도 최고 조업도 수준은 1100시간이고 이때 발생한 전력비는 9400원이래요. 자, X1년도 최저 조업도 수준에서 발생한 전력비가 8,800원일 경우 조업도 수준은 얼마가 되느냐 이랬죠? 자,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 자, 발생한 전력비는 9,400원. 그 다음에 그때는 몇 시간이냐? 1100시간이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 발생한 전력비는 8,800원. 자, 그럼 여기 이제 몇 시간이냐? 요걸 모른다는 거죠.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단위당 변동비 4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자, 9,400에서 8,800을 뺍니다. 그러면 얘가 6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600원이면 자,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뺀 거. 자, 요거 나누기 요게 4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150시간이 나와야 되겠네. 자, 150시간에 600원.
그러면 600원 나누기 150 하면 4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100에서 얘를 얼마를 빼야 150시간이냐 그랬으니까 950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 950시간.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장 요때의 조업도는 몇 시간이냐 그랬으니까 정답은 950시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는 몇 개월 동안에 자, 조업도가 1100시간이 가장 많았고 가장 조업도가 적었을 때가 950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 차이는 150시간이고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 제주간접비가 9,400원이고 가장 조업도가 떨어졌을 때가 8,800원이다. 그러면은 자, 150시간에 600 그러면은 4원이 단위당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작업할 때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자,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 1,100원 할 때 4원이면 4,400원이죠. 그러면은 자, 9,400원에서 변동비가 4,400원이니까 자, 5,000원이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x 플러스 자, 5,000원이 고정비다. 그러면 자, 시간당 4원 또는 한 개당 4원의 변동비와 5,000원의 고정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가장 낮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950시간. 자, 950시간에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가면 3,800원이죠. 자, 여기다가 5,000원의 고정비를 더해주면 자, 8,80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원가 함수는 4x 플러스 5,000원. 그러니까 시간당 또는 한 개당 4원의 변동비와 5,000원의 자, 5,000원의 고정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원가 함수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우리가 1200시간을 작업할 것 같대요. 그러면 자, 예정되는 우리 회사의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시간당 4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곱합니다. 자, 1200 곱하기 4원 그러면 4,800원이죠. 자, 4,800원의 변동비에다가 자, 여기 이제 5,000원의 고정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9,800원이 자, 우리가 예상되는 원가에 합의된다. 이런 문제가 바로 고조정법이에요. 가장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 들어간 원가와 가장 조업도가 떨어졌을 때의 원가를 비교해서 원가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고조정법이다.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쭉 남겨주시면 자, 뭐가 나왔느냐. 자, 566페이지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주식회사 합격의 월 평균 기계운전 시간과 전력비의 관계는 다음같이 추정할 수 있다. 자, 추정 원가 함수를 기초로 한 전력비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단 주식회사의 월 평균 조업도는 5,000시간이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고조정법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뭐가 나왔느냐. 자, Y는 자, 얼마 나왔어요?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의 고정비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당 자, 시간당 8원의 변동비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시간당 8원의 변동비에다가 고정비가 10,000원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은 우선 전력비의 월 평균 고정비는 10,000원이다. 맞죠? 자, 이게 이제 고정비예요, 이게. 자, 10,000원의 고정비와 시간당 8원의 변동비. 자, 시간당 8원의 변동비를 자, 원가 함수로 계산한 거죠. 자, 2번. 전력비의 변동원가는 기계운전 시간당 8원이다. 자, 1시간당 8원의 변동비다. 맞죠? 자, 3번. 자, 조업도가 4,000시간이라면 추정되는 전력비는 42,000원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몇 시간 작업한데? 4,000시간. 그러면 482 시간당 8원이니까 32,000원에다가 10,000원 더하면 42,000원이 자, 총 전력비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기계 운전 시간이 800시간이 증가된대요. 그러면 전력비는 16,400원이 증가된다. 아니죠. 800시간이 증가되면 시간당 얼마예요? 8원이니까 8, 8이 64, 6,400원이 늘어나죠. 고정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대하여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원가라는 것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정비는 어떤 경우든 10,000원이고, 자, 요 변동비는 이 조업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번은 놔두시고요. 3번. 자, 최근 2년간 총 고정비는 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자, 생산량이 400단위일 때, 자, 총 제조 원가는 얼마냐? 자, 언제나 우리는 자, 고조정법에 의한 분석을 할 때는 자, 이렇게 가시라 그랬잖아요. 고저. 자, 고저. 위에는 돈이고 밑에는 조급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X2년에는 300단위고 가장 높았을 때가 300단위고 그 다음에 가장 적었을 때가 200단위. 그러면 가장 높았을 때가 80만원. 그러면 가장 적었을 때는 60만원.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100시간에 20만원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자, 시간당 얼마가 돼요? 20만원을, 자, 20만원을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000원이 나오죠? 자, 그럼 원가함수는 2000x 플러스 고정비예요. 자, 고정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건 아무 데나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1시간에 2,000원. 그러면 40만원이죠? 그러면 60만원에서 40만원을 빼면 고정비는 20만원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일로 가도 마찬가지. 자, 300시간을 작업할 때 시간당 2,000원. 그러면은 60만원이 변동비예요. 근데 들어간 원가가 80만원이니까 자, 이래도 역시 고정비는 20만원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원가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00x 플러스 20만원이 고정비예요. 자, 그런데 X3년도에 총 고정비가 10% 증가한대요. 그러면 생산량이 400단이라면 자, 그럼 우리는 생산량이 400단이면 자, 1시간당 얼마예요? 2,000원. 그럼 80만원이 변동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비를 더하면 자, 원가 함수가 되는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정비는 얼마가 증가된대요? 자, X3년도에는 10%가 증가된대요. 그러면 20만원에 10%면 2만원이 늘어날 거니까 고정비는 22만원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총 원가는 102만원이 X3년도에 발생할 원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이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고조정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앞으로 들어와서 자, 뭐가 있느냐? CVP 분석. 자, 요것도 우리 자, 주택관리사에는 참 잘 나와요. 자, 먼저 자, CVP 분석은 자, 요건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뭐를 먼저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손익분기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손익분기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사업을 해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이 가게를 열면 손익분기점이 얼마 정도 나온다. 자,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판매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처음부터 사업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의 분석, 요게 대단히 중요한 이 우리 기업의 경영 마인드죠. 제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자, 우선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 자, 559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CVP 분석은 원가와 조업도와 이익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자, 내가 매출한,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손익분기점은,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에. 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원가가 들어가겠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이제 매출 이익이 되는데, 자, 매출 이익이 0이 되는 점, 매출 이익이 0이 되면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자, 얼마짜리 물건을 얼마에 팔았어요? 자,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지점. 자, 요게 바로 이제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 소리죠. 다시 얘기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이익이에요. 자, 매출 이익에서 잘못 얘기했죠? 자, 매출 이익에서 자, 비용을 빼요. 자, 요 비용을 뺐을 때 이익이 하나도 없는 점. 자, 이익이 하나도 없는 요 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럼 이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계산해야 되느냐? 자, 우선 판매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자, 물건을 사오면은 사온값을 변동비라고 하죠. 자, 거기다 뭐를 더하느냐? 이익을 더합니다. 변동비에다가 자, 고정비를 더해요. 변동비에다가 고정비를 더하면 이게 이제 발생 원가가 되잖아요. 자,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요 책을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이 책을 팔아서 부업이에요, 부업. 자, 이 책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에듀프로에다 전화를 해요. 자, 내가 요 책이 얼마냐 하면은 2만 원이래요. 이 기본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집을 갖고 예를 들을게요. 자, 문제집이 한 권에 2만 원에 판매된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나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좀 팔고 싶은데 나한테 얼마에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원하면 60%에 주겠대요. 그러면 2만 원이면은 60%면 얼마가 돼요? 12,000원에 내가 사올 수 있네. 그러면은 12,000원에 사다가 얼마에 판매하는 거예요? 2만 원에. 그러면 한 권을 팔면은 8,000원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괜찮네,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책을 어디서 팔 거냐 이거죠. 자, 제가 책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자, 경비 아저씨한테 내가 가서 부탁을 했죠.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 책을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요 책 좀 팔아주세요, 2만 원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대본,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네요?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한 권에 얼마씩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싫대. 자기는 귀찮대. 그냥 무조건 20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 나는 10권을 팔든 100권을 팔든 이 경비 아저씨한테 2,000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난 도대체 몇 권을 팔아야 내가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냐, 요 기준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내가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가 돼요? 자, 판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변동비가 이제 얼마냐? 변동비는 한 권에 내가 12,000원에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권에 12,000원에 사다가 2만 원에 판매하니까 한 권이 나한테 얼마의 이익을 남겨주느냐? 8,000원을 넘겨준다 이 소리죠.
그 8,000원을 우리는 공원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매 가격에서 자, 그 다음에 변동비를 뺍니다.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한 권 사오면 8,000원, 두 권 사오면은 한 권 사오면 12,000원이죠. 다시 설명해주세요. 한 권 사오면 12,000원, 두 권 사오면 24,000원, 세 권 사오면 36,000원 이렇게 변동되는 원가, 요거를 변동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면은 공원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 권당 단위당 자, 공원이익은 8,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어디서 팔아요? 우리 1층 경비실에서 팔잖아요. 그럼 그 경비실에는 얼마를 줘야 돼요? 한 달에 2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 20만 원은 10권이 팔리든 5권이 팔리든 100권이 팔리든 20만 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정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가 되느냐? 2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은 20만 원을 8,000원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25권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해서 25권을 판매하면 나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25권 충분히 팔겠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 사업 하는 거고 25권 그냥 10권도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야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자, 얼마가 되느냐? 8,000원. 그거를 고정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게 25건. 요게 뭐가 돼요? 손익분기점. 자, 손익분기점 수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5건을 판매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러면 25건을 판매하면은 한 권에 2만원씩을 받아요. 그러면 자, 총 수입은 얼마가 돼요? 5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랜드프로에다가 책값 줘야죠. 자, 랜드프로에다는 25권에 한 권에 12,000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 30만원이 변동비가 되죠. 그럼 나는 얼마 남아요? 20만원이 이익으로 남아요. 그런데 그거 내 돈 아니잖아요. 뭘 줘야 돼요? 경비 아저씨한테 자, 아저씨한테 20만원 줘야 되네요. 그럼 나는 제로. 자,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거다. 만약에 26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죠. 자, 24권 이하로 판매할 거다. 안 해야 되죠. 자, 요게 바로 자,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 자, CVP 분석에서는 자, 제일 먼저 자,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하는 방법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목표 이익이 있을 때 자, 목표 이익의 수량. 자, 그 다음에 내가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후 목표 이익. 자, 수량.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자, 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금액을 구하는 게 나오는데 금액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위당 공원이익분에 자,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고정비 요것만 올려놓으면 손익분기점 수량이 나오는 거죠. 다시 자, 우리 단위당 공원이익은 8,000원이고 거기에 이제 고정비가 20만 원이니까 나눠주면은 25권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내가 이걸 부업으로 할 때는 나도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목표 이익을 얼마로 잡느냐? 좋아. 경비 아저씨가 20만 원 보니까 나도 20만 원만 벌고 싶어요. 그럼 몇 권 팔아야 도대체 몇 권을 팔아야 되느냐? 이걸 봐야죠. 자, 이럴 때는 자, 똑같아요. 분모는 자, 똑같이 단위당 공원이익.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8,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경비 아저씨한테 20만원, 나도 20만원 벌고 싶어요. 그러면 40만원을
8,000원으로 나누면은 50권을 판매하면 되겠네요. 50권. 자, 맞나 확인해 볼게요. 자, 총 수입이 얼마가 돼요? 50권이면 2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이 들어오고, 자, 랜드프로에는 얼마예요? 12,000원씩 갖다 줘야 되니까 60만 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40. 자, 여기서 경비 아저씨한테 고정비 20만 원을 빼면, 자, 얼마가 남았어요? 내 목표 이익은 20만 원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목표 이익 수량을 물어볼 때는 자,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이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며요. 자, 나보고 세금 내래요. 어떻게 하라는지 국세청에서. 그러면 나는 세금 내고도 내가 20만 원 벌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 자, 세율이 얼마냐? 그랬더니, 법인세가, 20% 내래요. 또는 나 개인이 하면 소득세죠. 소득세는 내가 번 돈의 20%를 내래요. 그럼 도대체 나는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2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후 목표이익 수량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 단위당 공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수량, 목표이익 수량, 세후 목표이익 수량, 어떤 거든 분모에는 단위당 공원이익이다. 자, 그 다음에 고정비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분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표이익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한 권에 8,000원이네요. 자, 경비 아저씨 20만 원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20%인데 나는 20만 원을 벌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서부터 계산해 봅니다. 자, 20만 원 나누기 0.8. 그러면 25만 원에 플러스 20. 그러면 45만 원을 8,000원으로 나눠야죠. 자, 8,000개로 나눠주면 56.25 권을 판매하면 자, 56.25 권을 판매하면은 나는 자, 세금을 내고도 2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자, 만나볼까요? 56.25 권 곱하기 2만 원. 자, 2만 원. 그러면은 자, 총 수입은 112만 5천 원이에요. 자, 랜드프로에 얼마를 갖다 줘야 돼요? 56.25 권 곱하기 아까 12,000원이었나요? 자, 그러면 67만 5천 원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은 112만 5천 원에서 자, 67만 5천 원을 빼면 45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자, 45만 원이 이익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매출이 거기서 얼마 나와요? 20만 원의 고정비가 나가죠. 자, 그러면 25만 원이 내가 번 이익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20%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25만 원에서 20%면은 5만 원이 법인세가 되니까 요거 빼면 얼마가 나와요? 20. 이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손익분기점 만약에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할 때는 자,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익분기점 수량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자, 그 다음에 목표이익 수량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자, 그 다음에 세후 목표이익 수량을 물어봐요.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분의 목표이익. 자, 요것만, 요 세 가지 공식만 머릿속에다 잘 집어넣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간단하게 답이 보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은, 자, 562에, 자, 기출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딴 거 볼 거 없어요.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후 목표 이익을 7만원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얼마냐? 요거 맨 마지막 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단위당 공원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자, 판매 가격이 얼마야?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요. 자, 판매 가격은 150원. 자, 여기서 뭘 뺀 겁니까? 변동비를 뺀 거예요. 그러면 변동비는 자, 재료비가 10원, 노무비가 30원, 자, 변동 제조간접비가 40원, 변동 판매 관리비가 20원. 자, 무조건 변동비를 모두 빼줍니다. 그러면 변동비는 100원이 되겠죠? 자, 재료비도 변동비고 노무비도 변동비라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가 40원에 변동 판매비가 20원이면 100원이네. 자,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50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고정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X1년도 고정비는 6만원이래요. 자, 6만원 플러스, 자, 그 다음에는, 법인세율이 20%라고 그랬으니까 1-0.2. 자, 그 다음에 내가 벌고 싶은 목표 이익은 7만원. 그럼 끝났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항상 순서는 얘부터 해야죠. 얘 나누기 얘. 그러면 7만원 나누기 0.8. 자, 거기다가 6만원 더합니다. 그래서 5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950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은 세후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2,950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 손익분기점 수량을 물어보느냐? 목표 이익 수량을 물어보느냐? 세후 목표 이익 수량을 물어보느냐? 요거에 따라서만 공식. 자, 무조건 단위당 공원이익. 자, 단위당 공원이익 분의 고정비 올려놓으면 자, 손익분기점. 자,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이 있다. 단위당 공원이익 분의 자,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 자, 그 다음에 세후 목표 이익.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 분의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분의 그 다음에 목표 이익. 그것만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자, 한번 가보죠. 자, 567의 문제 4. 자, 주식회사 대한은 형광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 어쩌고 저쩌고.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X1년도 손익분기점 판매량. 간단하죠? 요거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를 찾아야 돼요? 자, 단위당 공원이익만 구하시면 되죠? 자, 우리는 한 개당 얼마에 팔아요? 5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비는 얼마냐? 재료비가 150원, 노무비가 80원, 변동제조간접비가 70원, 그 다음에 변동 판매관리비도 들어가야죠. 이익을 분석할 때는 판매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350원인가? 자, 다시 한번. 재료비 150원, 노무비 80원, 변동제조간접비 70원, 변동 판매관리비가 50원. 그러면 350원.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판매해요? 5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150원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고정비만 올려주면 돼요. 자, 고정비는 얼마래요? 3만원하고, 그 다음에 고정 판매관리비가 15,000원. 그래서 얼마 들어가요? 45,000원. 그러면 자, 45,000원을 150으로 나눠주세요. 자, 다시 45,000원 나누기 150개 하면은 300개. 자, 150원으로 자, 요거를 나눠주면은 우리는 300개를 판매하면은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알고 보면 하여튼 요거 세 가지만 딱 외워두시면은 손익분기점 문제는 어떤 게 나와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한다. 자, 고정비는 어쩌고 저쩌고고
목표 이익을 13만 5천 원 얻기 위해서 몇 개 팔아야 되느냐? 그럼 이거 두 번째 거죠. 자, 우선 단위당 공원 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자, 판매 가격은 200원.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개. 자,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제품을 판매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멘붕이 왔죠. 왜? 얘가 없잖아요, 지금. 단위당 공원 이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5,000개래요.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그럼 우리는 단위당 공원 이익을 몰라요. 그런데 고정비는 얼마냐? 45만 원. 자, 그래서 나온 게 손익분기점 수량이 5,000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5,000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45만 원 나누기 5,000 해주시면은 90원이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다시 90원. 단위당 공원 이익은 90원. 여기에 고정비는 45만 원. 자, 플러스 내가 목표 이익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자, 13만 5천 원을 벌고 싶다. 자, 그러면은 45만 원 플러스 13만 5천 원. 자, 나누기 90. 그러면은 6,500개를 판매하면 자, 내가 벌고자 하는 13만 5천 원을 벌을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자, 주식회사 백두는 제조기업으로서 자, 단위당 변동비는 1,600원, 연간 고정비는 360, 공원이익률은 20%, 자, 법인세율은 20%,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자, 순이익을 240만 원 달성하기 위해서 자, 연간 몇 개의 제품을 판매해야 되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 마지막 거죠? 자, 마지막 거니까 먼저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주식회사 백두는 제품의 단위당 변동비가 1,600원이래요. 그런데 자, 연간 고정비는 얼마냐? 360이래요. 그럼 요거는 360이고 자,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얼마야? 20%. 자, 법인세율은 20%. 그 다음에 나는 얼마를 벌고 싶어요? 240만 원을 벌고 싶다.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단위당 공원이익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만 구하면은 자, 몇 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매출액분에 자, 변동비. 자, 요거를 올려놓으면 이게 변동비율이에요. 자, 우리 아까 책 한 권에 2만 원에 판매합니다. 한 권에 12,000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변동비율은 6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 요게 공원이익률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비율이 60%예요. 그러면은 자, 공원이익률은 40%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한 권을 팔면은 얼마씩 40%를 나한테 공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보면은 자, 변동비는 1,600원이고 자, 공원이익률이 20%래요. 그러면 공원이익률이 20%다? 그러면 변동비율은 80%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금 변동비가 1,600원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변동비율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80%. 그러면은 자, 얘는 2,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2,000원인데 자, 1,600원이 변동비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은 400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요거 세 개 완벽하게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을 다시 한번 매출액분의 변동비가 변동비율. 자,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 공원이익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우리 아까 매출에 이거는 책을 갖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2만 분의 12,000원이 변동비율 60%고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 공원 이익률이죠. 자, 이제 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요게 요거 아니에요. 요 문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변동비가 1,600원이래요. 그런데 변동 비율이 80%. 그러면은 매출액은 2,000원이 나오죠. 그럼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자, 그러면 변동비는 얼마, 공원 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400원이 나온다. 그러면 400원 분의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먼저 240만 원 나누기 0.8, 그러면 300만 원이 나왔고, 자, 여기다가 360만 원을 더해서 4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16,500개를 판매하면, 자, 요 이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만, 자, 우리 기본서에서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우리 심화에 가서 요번에는 요걸 가지고 CVP 분석 요 정도만 먼저 공부해 주시면, 그 다음에 금액 구하는 거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금액 구하는 거는 나중에 요 단위당 공원 이익을, 자, 요거를 공원 이익률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위당 공원 이익을 공원 이익률 분의 고정비,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수량이 나오고요. 자, 여기도 공원 이익률로, 요것도 공원 이익률로, 금액을 물어볼 때는 손익분기점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자, 단위당 공원이익 대신에 공원이익률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간단하게 이 자리바꿈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금액 구하는 건 하지 마시고, 자, 수량 구하는 문제까지만 공부해 오시면 나중에 우리 심화에서 요 좀 더 깊숙하게 요 CVP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원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회계, 거기까지 이 심화반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에서 너무 많이 이 높은 거, 좀 어려운 거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 원가회계는 지금 요 정도만 가져도 5개에서 6개 정도는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배운 거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하여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자, 기본서에서 못했던 부분들, 자, 심화에서 좀 더 깊숙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기본서 21년도 기본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2021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은.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